한국에 다녀와 본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독특한 한국이 모습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알던 상식에서 벗어난 한국의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죠. 아들을 혼자 한국에 보낼 수 있느냐 고민이 깊던 아일랜드 출신의 부부는 한국에 다녀온 뒤 딸이라도 한국에 보낼 수 있겠다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 출신의 키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입니다. 오래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꼭 한국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에 1년 정도 살아보는 것을 희망했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꽤나 심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했던 저는 한국에 가려는 원래의 꿈과 계획을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난관이 있기 마련이죠.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제 입장과 반대하는 부모님의 입장은 서로 견고해서 그 누구 하나 양보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 가보고 싶은 이유는 아일랜드에서는 중학생 때 1년간 직업체험, 직업탐구를 할 수 있는 학기가 주어지는데요. 다른 유럽 국가 및 그 어느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일이죠. 물론 아일랜드에서도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는 트랜지션 이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년간 학교에 가지 않고 세 곳의 직장에 다녀보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인지 알아보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죠. 성격이 조용한 친구들은 앉아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같은 것을 체험해보기도 하고 저처럼 외향적인 성격의 친구들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체험해봅니다. 저는 구급차 출동요원, 헬리콥터 조종사, 그리고 여행 가이드라는 세 가지 종류의 직장에서 체험을 해봤습니다. 우선 구급차 출동요원과 같은 응급의료 서비스 직업은 실제 현장 경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전문성 요구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는 했고 대신에 시뮬레이션 훈련이나 워크숍 또는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요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체험을 했던 직업으로는 헬리콥터 조종사였는데요. 이것은 더 엄격했던 직업 체험이었습니다. 헬리콥터 조종은 전문 직업인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실제 조종 체험을 해보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조교의 지도 아래 잠시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은 매우 짧았죠. 하지만 조종사와의 만남, 관련 시설 견학, 헬리콥터 시뮬레이션 체험 등을 통해 이 분야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너무나 무섭고 생각보다 사고가 잦다는 점은 이 직업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을 탐구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가이드님을 보조하며 함께 아일랜드의 이곳저곳을 여행했습니다. 저도 몰랐던 즐거운 장소들도 많았고 이 여행 투어에 참여한 많은 관광객들은 놀러온 것인 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즐겁게 즐기는 분위기 속 당연히 매일같이 이 직업을 체험하는 내내 매일같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제 적성에도 잘 맞았습니다. 심지어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 체험을 하면서 마지막 보조일로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 가봤을 때 엄청난 인상을 받았었죠. 이 여행회사에서는 저 같은 체험생 같은 경우 해외여행 보조를 절대 보내지 않는데 그동안 국내 여행을 잘 따라와 주기도 했고 적극적인 태도로 손님들과 인사하고 응대하기도 했으며 여러 가지로 회사에 도움을 많이 주었다는 이유로 굉장한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받은 한국에 대한 인상은 정말 깊었습니다. 아일랜드랑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발전된 모습을 하고 있는 한국이 모습이었습니다. 아일랜드도 유럽에서 못 사는 나라는 절대로 아니지만 국토 면적도 작고 인구도 작은 나라죠. 하지만 한국은 아일랜드보다 훨씬 큰 나라에 인구도 10배나 더 많은 나라였고 아일랜드에서 만나기 힘든 고층 빌딩들이 한국에는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과거 가족끼리 런던 여행을 갔을 때보다 더 빌딩으로 숲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일랜드라는 시골에서 거대한 도시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제 모습이었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졌고 호기심을 가득 채워왔던 한국 여행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기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배우게 되기도 했죠. 알파벳보다 오히려 더 쉬운 한국어는 하루 만에 습득이 가능했습니다. 뜻은 몰랐지만 읽는 게 가능했고 발음을 내보는 것도 가능한 신기한 문자였죠. 그렇게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은 커졌고
나중에 꼭 한국에 다시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이 저에게 너무나도 잘 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습득하게 되면 한국인 관광객을 모시고 아일랜드를 여행하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체험생으로 근무했던 여행사에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가이드님께 이런 아이디어가 어떤지 여쭈어 봤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한국어가 가능한 가이드가 있다면 당장 한국인 전용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면서 그런 목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보라는 조언도 해주셨죠. 저는 그래서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 체험을 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나중에는 여행 가이드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제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가이드 일을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국에 대한 커다란 호기심이 남아있던 상태라서 부모님께 한국에 가서 1년 정도만 다녀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다양한 곳에도 여행을 해보면서 견문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제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셨지만 한국에서 살아보는 것은 반대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과거 부모님께서 일본에 놀러 갔을 때 굉장히 복잡한 도시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님은 여러 난관을 겪었고 결국에는 여행 가방 하나를 분실하는 경험 그리고 안전한 줄 알았던 일본에서 막상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사가 없어 보였던 일본 경찰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일본 여행을 마쳤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미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고 게다가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면이 많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저의 한국행을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저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불행한 일도 겪기 마련이고 그런 것을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것도 다 배우는 일 아니냐며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안전상 이유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고 근처 유럽국 가면 몰라도 그렇게 멀리까지는 보내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해봤고 한국 정도면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가장 믿을 만한 곳이고 생활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라는 정보들을 가져다가 부모님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끝까지 회의적이셨고 양측의 의견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결국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았는데요. 우선 부모님이 조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니 일단 가족 여행으로 한국에 다녀와 보고 한국에 살아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한국에 여행을 가보고 싶었던 것이라면 그 욕구도 충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족끼리 여행을 간 뒤 정말로 한국이 믿음직하고 지내기에 좋은 곳이라면 그때 부모님 본인 스스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신뢰가 가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한국에 가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혹시 모를 불안 요소들을 미리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제가 정말 한국에 단순히 가보고 싶었던 것인지 한국에 살고 싶은 것인지 생각할 시간도 더 주어지고 실제 한국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따져볼 것이니 저도 감정에 앞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절충안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한국에 살아보는 것을 장난감에 비유하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이나 게임기, 최근에는 드론까지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다가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한국 여행을 준비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회사에 휴가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천천히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나 여행 동선, 그리고 숙소 예약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제가 체크하고 준비했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되겠다는 제 꿈답게 이번에는 부모님을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대해서 잘 여행을 하고 오자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부모님 성격상 본인들이 직접 준비했을 여행인데 이번만큼은 저에게 그 기회를 온전히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았을 때 정말 재미있는 여행을 시켜드리겠다며 그 신용카드를 받아들었죠. 저는 한국에 가서 살아보겠다. 부모님은 안 된다. 이렇게 완벽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집안이 한국 여행이라는 타협점을 찾고 정말 더 화목하고 끈끈한 가족으로 한 번 더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제가 한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유지가 되던지 그렇지 않던지 모든 결정에 후회 없도록 완벽히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었고 부모님도 모처럼의 가족 여행에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 저희 가족은 벌써부터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넘어간 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아일랜드에서 런던으로 갈 때는 영국항공사 그리고 런던에서 한국으로 갈 때에는 한국항공사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인 승무원들은 다른 나라 승무원들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항상 미소를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몇 년 전 한국에 갔을 때 영국 항공사를 이용했었고 돌아올 때는 프랑스 항공사를 이용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확연히 차별점이 있는 한국인 승무원들의 서비스를 느꼈습니다. 몇 년 사이 기내 서비스 트렌드에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때 취하는 태도가 유럽의 항공사들과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 이미 런던으로 오기 위해서 탔던 영국의 항공사와 비교하면 더 구분이 확실히 가기도 했고요. 영국의 승무원들은 기내에 탑승하고 내릴 때 가장 환하게 웃고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내 서비스는 글쎄요. 말을 아끼는 게 좋을 정도라고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과거 한국을 여행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맞아 그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느꼈고 상냥하다고 느꼈는데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한국의 분위기가 이런 친절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장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몇 년 전 여행 가이드님을 따라서 보조 자격으로 왔던 한국.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구경시켜드려야 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함께 즐기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오전 시간이어서 호텔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죠. 비행기가 도착 예정 시간보다 거의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는 것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호텔 체크인까지 몇 시간이나 남은 상황,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피로감이 몰려왔고 휴식하며 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체력이 안 좋은 부모님은 더 오죽하겠나 싶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호텔로 갔습니다. 미리 짐을 맡겨두고 다른 곳에 가더라고 일단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괜히 무거운 짐을 들고 다른 곳을 구경하면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미리 조사해온 한국의 교통편을 활용해서 숙소로 향했습니다. 과거 일본에 가셨던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도 한국으로 향하며 창밖을 바라볼 때 일본에 갔었던 게 생각난다면서 오히려 한국이 길도 더 넓게 설계되어 있고 건축물들도 더 거대하다면서 한국의 대단히 발전된 모습을 구경하고 계셨죠. 저는 그러면서 호텔에 도착 후 짐을 부탁하고 부모님과 어디로 가봐야 할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면 카페라고 잠시 짧은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장소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곳에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고 부모님 눈에도 졸음기가 가득한 게 보여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하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다가가서 오늘 오후 3시에 체크인하게 되어 있었는데 미리 도착해서 짐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인 호텔 직원은 확인해보겠다고 한 뒤 저희의 여권을 받아들고 작업을 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호텔 직원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른 시간 도착하셨지만 호텔에서는 서비스를 위해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대신에 다른 객실과 복도는 청소 중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만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키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추가 비용이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저는 키를 받아들고 부모님과 함께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객실로 올라온 부모님은 혹시 호텔 직원에게 팁을 주었냐며 너무 고마운 일이고 당연히 이것은 보답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호텔 직원에 이런 호의의 팁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일이라며 저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셨죠. 부모님은 제가 팁을 주는 것보다 직접 주는 게 좋겠다며 저희 가족은 함께 호텔 카운터에 내려가 아버지께서 그 호텔 직원에게 직접 팁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은 이런 것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팁을 준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솔직히 호텔 직원은 팁을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팁 문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지 않는 게 맞는 것인가 의문스러웠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정말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에서는 팀 문화가 없고 호텔에서도 그런 게 없는데 그 한국인 직원은 정말로 배려 차원에서 방을 일찍 내준 것 같다며 고마워하셨죠. 그러면서 비행기에서도 느꼈지만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관광객에게 정말로 친절하고 베풀어주는 사람들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때 처음으로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개운하게 샤워도 하고 꿀 같은 단잠을 청했습니다. 몇 시간 휴식을 취한 것만으로도 컨디션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휴식 후 아직 배가 고프기 전이기는 하지만 미리 식당에 가 있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메뉴도 잘 모르고 얼마나 오래 걸리지 모르니 미리 가서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고민해보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을 와봤던 경험,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한국의 식당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음식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한국 후기를 말할 때 오히려 메뉴를 고르는 시간보다 음식이 나오는 시간이 더 빨라서 놀랐던 적이 있었다며 한국에 미친 듯한 속도에 감탄하는 글도 많았고 제 경험에 의해서도 한국에서는 식당의 서비스 속도고 상당히 빨랐다는 점이죠. 부모님은 과거 일본에서도 일부 빨리 나오는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천천히 나오는 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냐며 믿지 않아 하셨지만 딱 한 번 한국 식당을 경험해보고 난 뒤로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메뉴 종류를 잘 모르는 저희에게 늘 한국 식당은 어디에서든지 예외 없이 친절한 설명이 뒤따라왔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동양인 손님이 오면 종종 귀찮다는 듯이 대충 응대해버리고 마는 종업원들이 꽤나 많았고 한국에서 역으로 그런 대우를 받을까봐 약간은 걱정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런 걱정도 없다며 한국은 왜 이렇게 다 좋은 것 같냐며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한국을 구경하는 동안 수많은 관광지에 다니더라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강제물품 파리들을 만날 수도 없었으며 관광객을 속여 몇 배의 비싼 돈을 받아먹으려는 상점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정직하게 가격표가 붙어 있었으며 그대로 구매하면 되었습니다. 가격 실랑이 같은 걸 절대로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행 문화 중 골치 아픈 것이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협상 스킬을 사용해 더 저렴한 가격에 사고 어떤 사람은 협상 능력이 부족해서 더 비싼 가격에 같은 물건을 사는 일이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모습은 더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게 된다면 과연 이곳이 외국인을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나라이고 한국어를 잘 모를 때에도 주변의 도움이나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셨던 부모님은 한국을 돌아다닐 때마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영어 안내문 및 영어가 쓰여 있는 표지판을 보며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제가 비록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8세가 넘어서 성인이 되기는 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 학생이고 혼자서 자립하기에는 걱정스러운 나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알고 있어서 부모님이 저를 어린애 취급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오히려 먼저 나서서 한국에서 모든 것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식당 주문,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는 일, 호텔 체크인, 그리고 대중교통편을 보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일 등 한국에 산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도적인 한국 여행은 처음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쉽고 편리했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속여 나 한국에서 이런 것도 거침없이 할 수 있다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에서는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부모님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한국과 아일랜드는 그 분위기부터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렇게나 다른 한국의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었고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이지만 만약 딸이었어도 한국에 홀로 체류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심되는 곳이라는 말씀도 하셨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실제 많은 외국 국적의 여성들이 한국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두려움 없는 곳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죠. 흔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실제 와본 한국은 정말 그게 맞았습니다. 여행 후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1년간 살다 올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어에 상당한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의지가 강하고 한국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기 위해 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운을 얻게 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국의 두 번째 학기 9월까지는 입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일랜드에 남아서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단계 성장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 작은 응원의 한마디라도 해주신다면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고 누구에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